이 책들은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읽을 책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참 괜찮은 태도. 이 책은 저의 진짜 인생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화려한 삶만을 동경하고 꿈꿔왔거든요. 좋은 집에 비싼 차, 부유한 삶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저의 현실이 항상 아쉽게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감사하고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TV를 잘 보진 않는데 꼭 챙겨보는 방송이 있었어요. 바로 다큐멘터리 3일인데요.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삶을 3일간 쫓아가며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방송이었죠. 특히 방송 시간대가 일요일 밤이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전 다큐 3일을 보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곤 했어요. 잠시 종영됐다가 최근 다시 방영한다고 해서 반가웠는데요. 이 책이 바로 다큐멘터리 3일과 유퀴즈 온도 블록의 VJ로 일해오셨던 박지연 작가님이 다큐 3일과 유퀴즈 온도 블록에서 경험한 일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미처 방송에 나가지 못한 부분과 후일담 등을 다룹니다. 모든 에피소드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책인데요. 그중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후암동 상강초등학교 후문 앞에는 40년을 이어온 문방구가 있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 한 부부가 작은 자본으로 시작한 문방구에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맞았죠. 그렇게 한 초등학교 앞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오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할머니는 슬픔에 잠겨 그만 가게를 문 닫을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삐뚤빼뚤 남긴 쪽지들을 보고 마음을 다시 잡게 됩니다.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나 힘내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제가 문방구 많이 올게요. 작가는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지 궁금해서 아이들을 만나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오늘 문방구를 쉽니다 라는 표지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처음엔 잠깐 자리를 비운 줄 알았는데 계속 없으니까 슬펐고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모두 할아버지와 자잘한 추억 하나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 아이는 자기가 뭘 떨어뜨렸는데 할아버지가 주워줬다고 하고, 다른 아이는 감기에 걸렸을 때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걱정해줬다고 합니다. 뛰다가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밴드를 붙여줬던 아이도 있었다고 하죠. 어쩌면 난생 처음 겪는 아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해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이 어떤 의미로 느껴져요? 이 세상 일을 다 한 거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요. 할아버지는 그 할 몫을 다 하고 떠나셨을까요? 네, 충분히 다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지만 삶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직접 뵙진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됐습니다. 화려한 삶만이 훌륭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죽을 때 내 할 몫을 다하고 떠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할 일을 다하고 갔다고 해줄 수 있을까? 하늘로 돌아가는 날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묵묵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책 추천도 누군가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각종 악플과 비난이 무성한 인류애가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이 책 한 장 넘기는 작은 노력 하나만으로 사라져가는 인류애를 다시금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책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읽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그릇. 사람은 누구나 말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말그릇의 크기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그릇이 깊어 말이 쉽게 넘쳐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많은 말들을 담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잘 골라 쓸 수 있다. 촌스러울진 몰라도 결코 경박하지 않고 화려하진 않아도 안정되어 있다. 반면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말이 쉽게 흘러넘쳐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곤 하죠. 깊이가 얕아 수용할 수 있는 말의 양도 적습니다. 제가 사실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평소 대화를 할 때도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했고,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내다 보니
가끔 상대가 기분이 언짢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을 듣다가도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상대방 말을 끊고 끼어들었죠. 흥미없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좋아했어요. 그런 저에게 커다란 일침을 해준 책이 바로 이 책 말그릇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친한 후배를 회사에 추천했고 같이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각을 자주 했던 거죠. 저의 추천을 통해 들어왔던 만큼 제 신경도 그만큼 곤두서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그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주변에서 너에 대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는 정신력이 문제가 있어.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아, 저도 힘들어요. 아니,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똑같이 힘들지. 너만 힘드냐? 그 친구는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뒀고 저랑도 조금 멀어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몸이 썩 좋지 않아 자주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도 있었고 사정을 더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 안에 말그릇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보듬어 주기보단 한 수 가르치려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사람은 다 떠나고 내 말만 초라하게 남는다. 사람들은 딱 자신의 경험만큼 조언해준다.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것을 사실 그들의 말일 때가 많다. 사람의 마음은 나의 안쪽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열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말그릇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말은 몇 초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평생의 경험이 담겨 있다. 따라서 말그릇을 살핀다는 건 말 속에 숨어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 같다.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 나를 대변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사실 내가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대화할 때 공식이 있다고 해요. 먼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감정을 느끼고 그 상황에 맞게 말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제 상황을 예를 들자면 학교 후배가 매일 지각한다. 그때 내 감정? 분노. 분노하는 상황에선 나는 이미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공식대로 말한다. 분노, 화내기. 그런데요, 만약 제가 느낀 감정이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었다면, 분노라는 감정이 저의 착각이었다면, 그때 당시 제가 느꼈을 감정은 아마 분노보단 실망감이었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감정이란 언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살아온 공식대로 느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툴죠. 이런 현상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심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마움을 민망함으로 착각해서 뭐 이런 거 다 해. 쓸데없이.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나오죠. 만약 제가 그때 후배에게 분노가 아닌 실망감의 감정을 전달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님은 감정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좋은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실제 작가님의 사례입니다. 4살배기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장장 2시간에 걸쳐 레고 블록을 완성했어요. 신이 난 아들은 엄마에게 레고 블록을 들고 자랑하러 오다가 엄마 앞에서 떨어뜨립니다. 이윽고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미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순간 당황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속상하지? 지금 아들은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도 돼.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엄마에게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자 아이는 그럼 나 속상해요. 엄마 나 속상해요. 그날 아이는 속상하다는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책 많이도 아니고 꼭 한 번만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마 여러분 책장에 두고두고 선택받을 책일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책들은 쉽고 재밌게 읽히지만 그 교훈은 그 어떤 책보다도 마음 깊은 곳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책들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